말을 듣고 8월 17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2020년 8월에 등록하고 9월 30일 날 대리점을 마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되게 저도 이렇게 제가 뭐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40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앞장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요 40일을 제가 초집중을 했는데 이 40일 동안 그러면 제가 뭘 했는지 그거를 이제 공유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강의를 이렇게 며칠간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 대리점을 가면서 40일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봤는데 놀랐던 거는 이 40일에 했던 이 일들을 지금 제가 대리점을 운영한 지가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대리점을 이제 마감을 했고 10월, 11월 제가 대리점 유지를 하고 12월부터 2020년 12월부터 대리점을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4개월째 지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1년 4개월째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 40일간 초집중하면서 했던 행동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행동들을 저는 1년 4개월째 똑같은 루틴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커미션 저희가 수당을 보면 제가 이제 얼마만큼의 수당이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걸 보면 제가 매출이 성장을 했다거나 팀이 성장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수당을 봤을 때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몇백만 원까지 계속 수당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적이 없이 계속 상승을 한 걸 보니까 그러면 나는 성장을 해왔고 이 40일간의 초집중하면서 활동했던 이 모습들로 제가 1년 4개월을 꾸준하게 했을 때 이거는 계속 성장하는 방법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뒤에부터 사진을 넣었는데 그 사진들은 제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 40일간의 사진들이 이제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전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의 큰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 큰 넷박스가 집으로 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도 일단 대리점장으로 나랑 사업을 같이 함께 하자, 나랑 같이 돈 벌자라는 그 프로포즈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몇 가지의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저는 옷장 정리를 했거든요. 비즈니스 복장으로 다시 재정리. 옷을 전부 다 그 옷장을 쫙 열어보시면 옷이 정말 많으시죠? 여자분들은 늘 해가 바뀌면 입을 옷이 없다. 내가 작년에 벗고 살았나 할 정도로 늘 옷은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입을 옷이 없다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옷장을 열었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 엄청난 비전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옷이 있긴 하지만 어떤 옷을 입고 갔을 때 내가 말로 이게 엄청난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는 걸 전달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나를 딱 봤을 때 와, 야 진짜 변했다. 뭐야? 뭔데? 또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도 뷰티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렇게 갖춰진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가 사람들은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복장으로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을 한 두어 가지를 추려서 딱 두 벌로 추려가지고 비즈니스 교복으로 제가 이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침마다 아이도 보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옷을 고르는 거 막 코디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두 벌로 입고 벗고 씻고 먹고 할 수 있는 딱 두 벌을 그냥 제가 다시 이제 복장을 만들어서 재정리를 해놓고요. 두 번째가 피부를 정리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인셀덤인데 인셀덤 피부 이거 쓰면 얼굴에 반짝반짝 광나는 거고 시술되는 듯한 화장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제 피부를 볼 거잖아요. 그때 내 피부가 진짜 이렇게 이 화장품을 쓰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져요? 라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누가 봐도 인셀덤 피부인 걸 알 수 있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피부를 더 정성스럽게 관리하기 시작을 했고 인셀덤 제품들로 저의 임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으로는 저희 비포 애프터를 만들었고 그 샴푸로 저희 보타립 샴푸로는 저희 헤어 그 다음에 스크럽이나 바디 제품으로는 발 뒤꿈치에 각질 이런 것까지도 저의 임상을 제가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사람의 얼굴들 정말 임상사진 저희가 띄워주는 거 많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밀었을 때 이거 인셀 등으로 좋아진 거 맞아? 이거 네 얼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의 임상사진을 쓰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변한 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했고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뢰를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업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본인의 임상사진 비포 애프터 한 장만 딱 만드시라고. 그 임상사진 한 장만 만들어서 코팅하셔가지고 다이어리 앞에다가 딱 붙이고 콜드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딱 펼쳐서 저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제품인데 한번 써보실래요? 이걸로 저랑 한번 돈 벌어보실래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난다고. 어렵지 않은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본인부터 임상사진 한 장 딱 만들어 오시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정리를 뭘 했냐면 머리를 정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상관없이 내가 이런 스타일을 했을 때 지금도 단발머리라 관리하는데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뒤집어지고 하면 아침에 드라이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쇼커트로 잘랐어요. 쇼커트로 잘라서 그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앞머리가 있으면 조금 더 어려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제가 머리를 쇼커트로 잘랐을 때 자르고 정장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일하는 여자 커리어 우먼으로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애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애를 키우긴 하지만 저 엄마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내 스타일에 상관없이 비즈니스적인 스타일로 제가 헤어스타일도 그냥 자른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짧게 잘라봤었거든요. 그렇게 머리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가 제가 정리를 했던 게 한 번만 엔터 한번 눌러주실래요? 안 되네. 명단을 정리했어요.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은 쭉 있긴 하지만 내가 전달하기 편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전달을 빨리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전달하기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연락해서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 명단을 정리하고 우선순위 명단을 제가 이제 또 작성을 했고요. SNS를 정리했어요. SNS를 보니까 저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애 사진 뭐 놀러 간 거 먹는 거 뭐 중구난방으로 막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진짜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키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시간 정리했어요. 일할 시간을 확보했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들을 이제 제가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정리를 했냐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또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제가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한 일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밥을 해야 돼. 그래서 마트에 가서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밥을 하려고 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되는 거 급한 일을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꼭 이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 근데 그 둘 중에 이거는 급한 일, 이건 중요한 일. 근데 늘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놓고요. 급한 일, 오늘 저녁 당장 반찬해야 되는데 저녁 해줘야 되는데 마트를 가야 돼요. 하면 마트를 가는 그 급한 일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구분해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나는 하루에 과연 몇 명과 미팅하고 있는지 지금 매니저님들 경우에 내가 대리점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과연 하루에 몇 명과 미팅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40일 동안 딱 스타트를 할 때 8월 17일 날 그때 이제 딱 시작을 할 때 명단을 그 전에 작성을 했고요. 쇼핑백에다가 제품을 쫙 묶었어요. 세트로 묶어서 트렁크에다가 최소 3세트에서 4세트를 싣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최소 사업을 얘기하고 보상을 푸는 이런 진짜 사업에 대한 미팅을 하루에 3개는 했어요. 이 외에 다른 만남, 그냥 콜드한 곳에 가서 눈인사하고 그냥 뭐 아는 곳에 가서 눈인사하고 이런 만남 다 빼고 정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사업을 같이 하자, 나랑 하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미팅을 해서 클로징까지 하는 이런 미팅들을 저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3개의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 화투장 보면 광이 있잖아요. 화투장이 총 한 48장 정도 되죠. 그 안에 저는 화투를 잘 못 쳐서 광이 몇 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투장을 저는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 게 화투장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내가 하루에 한 장씩을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나도 뒤집고 얘도 뒤집어요. 근데 나는 하루에 한 장을 뒤집는 사람, 나는 하루에 5장을 뒤집는 사람. 그러면 누가 거기 있는 광은 정해져 있는데 그 광을 누가 더 빨리 찾아낼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하루에 더 많이 뒤집으면 넌 더 빨리 찾을 수 있겠네. 이거는 반드시 확률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3명의 미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제가 만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제가 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회사에 찾아간 거고요. 여기는 제가 아이가 하고 있던 학습지 회사, 그 학습지 회사 선생님을 만나러 그것도 방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무실에 갈 일은 없는데 학습지가 가득 쌓여있는 박스가 쌓여있는 그 사무실에 제가 찾아간 거예요. 거기 그 방문 학습지 선생님을 만나러. 그래서 거기 가서 보상 풀고 사업하자고 얘기했고요. 저희 아이가 1학년이었거든요. 이때 1학년인 저희 아이가 학교에 등교할 때 안녕 빨리빨리 잘 갔다 와 하고 저도 그때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준비를 싹 다 마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을 만나려면 그 이동 시간을 계산하면 그 엄마들이 학교에 애 이제 데려다 주고 나오는 9시 그때부터 이제 그 동네 앞에 카페에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저는 그 시간에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어쨌든 내 상황보다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계산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계속 만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클로징이 바로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하자 해서 저는 클로징 멘트까지 다 던지는 미팅을 평균적으로 3명을 했는데 그럼 40일 동안 제가 총 만났던 미팅을 했던 개수를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0명의 이런 미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10%의 확률이라고 봤을 때 12명의 파트너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디비전 마감을 하는 거는 제가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히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미팅하고 있는데 정말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평균적으로 뭐 한 달을 기준으로 10명 정도의 미팅을 해서 1명 정도의 파트너가 생긴다는 거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늘리시면 그거는 되는 일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저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물으시는데 매니저님들한테도 제가 많이 물어요. 누군가를 미팅을 잡잖아요. 잡아서 만나셨을 때 누구를 만나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어떤 얘기 하세요? 저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가라고.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는 목표가 뭐냐고 물어요. 목표와 목적은 다른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내가 얘한테 이걸 팔아서 한 세트를 꼭 팔아야 되겠다. 파워를 꼭 끊어서 나한테 700만 원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정말 이 좋은 제품을 내가 꼭 얘기를 하고 오는 게 나의 목표. 입을 떼고 오는 게 내 목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오는 게 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한 그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횡설수설하다가 그 사람이 약간 좀 이런 얘기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내가 해야 될 말도 다 못하고 커피만 사주고 밥만 사주고 그냥 그러다가 시간만 보내고 돌아오면서 그 미팅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첫 만남에서 만약에 잘 모르는 분들 소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거나 예전에 정말 이제 잠깐 눈인사만 했던 직장 동료인데 인셀더랑 하면서 다시 연락해서 만나게 됐어요. 뭐 그런 식이거나 어쨌든 그런 만남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저는 분명히 하고 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니즈를 파악하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제품을 팔고 오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현재 돈을 원하는지 예쁜 피부를 원하는지 아니면 즐거운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원하는지 이 사람의 니즈가 뭔지 그거를 반드시 파악해서 이 사람에게 인터뷰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돈에 관심 있으세요? 피부 좋아지는 거 관심 있으세요? 예뻐지는 거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전반적인 이 사람의 환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남편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면 보통 주로
시간이 많은 때는 언젠지, 아이는 몇 명인지, 아이를 육아를 누가 하는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쉬고 계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공을 뭘 하셨는지, 그리고 주말에는 뭘 하시는지, 뭘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하고 오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내가 아는 지인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첫 만남에서도 괜찮아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마이스토리를 하셔야 돼요. 마이스토리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는 저희 팀에도 파워매니저나 매니저 등록하고 나시면 제일 첫 번째 마이스토리부터 작성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마이스토리 안에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근데 제품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보상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보상을 다 풀려고 하면 너무 길고 그 사람이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은 지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나를 봤을 때 이 일이 뭔지 모르는데 화장품을 파는 일처럼 보여요.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화장품을 팔지? 라는 걸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묻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육아를 하면서 이런 시간이나 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갈증을 많이 느꼈다. 근데 어느 정도 아이가 컸을 때 또 내가 이렇게 뭔가의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만의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를 스스로 좀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일이더라. 그리고 제품을 써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리고 보상을 봤을 때 진짜 한 세트만 유통이 되어도 12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지금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2시간을 꼬박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이 돈을 내가 싸게 쓰면서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걸 내가 10명에게 전달했을 때 나는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했고 이 일이 앞으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글로벌로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난 더 기대된다고. 이걸로 우리 아이들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더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남편에게 더 든든한 아내가 돼주는 게 내 목표라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를 내 마이스토리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거, 보상에 대한 호기심도 자극이 되는 거고요. 나의 목표, 비전, 회사에 대한 이 프로모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게 이해가 됐을 때 그럼 제품 한번 써보자. 그럼 보상이 그렇다고 한번 들어보자. 이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얘기도 하다가 제품이 진짜 좋은데 이거 한번 써보라면서 그러다가 야 이거 한번 들어보라면서 700만 원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다 거부하겠죠. 그래서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없다면 저는 무조건 할 얘기는 니즈 파악,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이스토리 2가지만 준비를 하셔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야기는 술술술술 풀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사업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요 옆에 이제 보면 편의점에서 미팅을 했던 거고요. 여기 편의점 라면 먹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미팅했던 거고 여기도 이제 그 콜드나 이런 데 매장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 미스트랑 쿠션 2개를 제가 가방에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거울을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거울을 다 세워놓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반만 쿠션을 이렇게 쳐보라고 하고 반만 오일 미스트를 뿌려서 얼굴을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즉석에서 이 2가지는 정말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아는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이거 진짜 완전 반 다르네.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언니 이거 풀세트 내가 체험시켜줄게. 한번 써봐. 어차피 내가 누구한테라도 해주는데 언니한테는 그냥 내가 체험해줘도 안 아까우니까 언니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서 여기 편의점에서도 만나서 했고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서 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조심스러워 해가지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럼 편의점 나오시라고 서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막 편의점에 가가지고도 하고 매장에 가가지고 콜드하면서 서서도 풀고 그래서 그냥 눈에 뵈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무조건 나한테 걸리면 무조건 쿠션 바르고 미스트 뿌리고 보상 풀고 이게 저는 계속 그 루틴으로 계속 돌아다녔었고요. 그러면 미팅을 이제 잡았어요. 어렵게 미팅을 잡았어요. 어쨌든 그럼 미팅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저는 미팅을 했는데요. 성과가 안 나요. 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던데 막힘 없이 제품이나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팀 분들도 점장님 도대체 저는 미팅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요. 진짜 열의를 다해서 미팅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미팅을 할 때 그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거기서 나왔던 제가 찾았던 문제점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무 성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꽃송이 버섯 추출물이 뭐가 RK 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성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성향에 따라 있기는 한데 저는 성분을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성분을 해드리기보다는 아 그런 거에 관심 많으시구나 엄청 섬세하시네요.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성분을 말씀드리기보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성분 안내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 상세 페이지 안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안내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그 뭐 성분에 대한 얘기들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썼을 때 어떤 효과나 이렇게 본인이 이걸 네가 썼을 때 엄청 좋아지는 그 기대에 대한 이 제품으로 인해서 너의 피부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계속 심게 해주는 거. 이거 쓰면 네 피부 진짜 예뻐질 건데 이제 봄 되잖아. 그러면 햇빛 이렇게 딱 비쳤을 때 이렇게 얼굴 네 그 반사되는 그 반짝반짝반짝 그 하는 그 이마 탱글탱글하게 막 보여지는 그 얼굴 정말 예쁘겠다. 남편들도 다 돈 쓴다고 뭐라 하지만 와이프가 예뻐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남편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되게 아 그렇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상 얘기할 때 저희가 마일리지, 캐시, 뭐 후원 보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막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이게 25%인가? 20%인가? 25%인가? 30%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묻거든요. 그럼 내가 파워베이저가 되고 내 밑에 사람이 플래너로 등록해서 20만 원을 샀어. 그럼 나한테 얼마 들어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그거의 보상을 계산할 줄 모르면 그냥 계속 그 정보상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못 긁어주는 경우 그렇게 돼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 사람 제대로 모르네. 이거 말고 딴 데 가서 내가 유튜브로 검색을 하든지 네이버 검색하든지 더 잘하는 사람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좀 심플하게 복잡하게 저는 보상을 처음부터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막 그 정보상을 풀지는 않아요. 그냥 굉장히 좀 심플하게 푸는데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요. 서서 그냥 10초, 20초 만에 보상을 푸는 방법은 저희 회원가입만 하셔도 10% 할인되는데요. 최대 35%까지 싸게 쓰면서 내가 쓰는 거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유통하셨을 때 12만 원이라는 돈도 버실 수 있어요. 밖에서 요즘 시급 10,000원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죠. 라고 해서 그냥 딱 그렇게 한 10초, 20초 이내로 보상을 그냥 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적절하게 손동작도 많이 써요. 거기 막 이게 너무 크게 쓰진 않지만 저희가 손동작을 썼을 때 진짜 좋고요. 완전 이게 이렇게 되는데 피부가 쫀득쫀득해요. 막 저는 약간 이렇게 말도 표현 많이 하거든요. 말에 그 좀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온도를 넣어주시는 걸 되게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미팅을 할 때 제가 들었는데 말을 너무 완벽하게 멘트가 완벽하신 거예요. 저보다 더 완벽하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하나를 찾았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말을 하는데 저분이 구매도 안 하고 판권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미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봤는데 보니까 말에 온도가 없더라고요. 그 말에 온도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똑같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미안한 일이 있을 때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미안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내가 진짜 내 감정을 실어서 온도를 넣으면요. 나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 한층 더 풍부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도와줄게. 하자. 진짜 할 수 있다. 내가 진짜 내 모든 거 다 털어서라도 도와줄게. 용기 내봐. 정말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 그 말인데 해봐. 할 수 있어. 하자. 도와줄게.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던지는 말 말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말에다가 온도를 실어서 이렇게 감정을 실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확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있어서 그리고 피부 얘기 뭐 제품 얘기할 때도 되게 쫀득쫀득해져요. 이게 아니라 썼을 때 피부가 쫀득쫀득해져요. 정말 촉촉하고요. 막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구연동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제 그런 거 표현할 때 쫀득쫀득하고요. 진짜 촉촉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정과 손동작과 말의 억양과 높낮이를 넣어서 좀 맛깔나게 표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도 거울 보고 연습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와닿을까? 저렇게 하면 좀 와닿을까? 그런데 사실 진짜 말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멘트에다가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어떤 거냐면 상대방한테 어떤 포인트를 전달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미팅을 할 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제품 얘기도 하고 싶고 우리가 막 지금 원빈, 전지현 막 그런 광고 최근 뭐 우리나라 탑스타 모델을 쓰는 광고 모델을 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뉴욕에도 광고를 한다 뭐 이런 거 최고의 보상이다 여러 가지 우리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다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저희 사업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도 사실 상대방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들어도 하다 모르겠고 일단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고 그냥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들었을 때 이거 너무 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냥 너무 세세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미팅 하실 때 저희 W 본부 이런 거 시간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 본부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라고 막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비추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애기 엄마들이나 뭔가를 시작할 때 야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고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고 하루 종일 이거 교육 들어야 되네 하고 그거부터 부담스럽게 느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세한 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얘기해요. 우리 이번에 레디온송 100이라고 해서 화이트닝 제품이 나왔는데 기존의 제품도 너무 좋았다고. 기존의 제품도 리포좀이 40%까지 되어서 썼을 때 완전 피부에 시술 받은 것 같은 그 시술 받은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화장품이었는데 그 이번 레디온송 100이라고 해서 100이라는 게 붙은 이유가 리포좀 100%라고. 그러면 정말 병원에 가서 피부 진피에다가 바로 주사 바늘을 꽂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그렇게 병원에 가서 했을 때 그 비용과 그런 뭐 후유증이나 그런 케어 같은 비용 그런 걸 다 계산했을 때 너무 가성비가 좋은데 진짜 이런 제품이 없었다. 우리 본부장님 아모레에서 설화수도 만드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실 때 너무 흥분하면서 진짜 이런 제품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 내가 써도 그렇더라. 진짜 대박이다. 그냥 완전 네가 써보면 그냥 알 거야. 나는 이거 얘기할 때 나 지금도 소름 돋는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팅을 만약에 콜드로 만났어요. SNS로 만나서 만약에 미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돈복이 있으시다고. 정말 정말 돈복이 있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시기, 이런 황금 타이밍에 저랑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저랑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났을까요? 와 진짜 저 지금 벌써부터 떨리고 너무 흥분돼요. 막 이런 얘기들을 제가 약간 뭐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맞잖아요. 너무 흥분되고 떨리고 이분이 정말 잘했을 때 나처럼 그냥 1년 만에 인생이 변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흥분과 떨림을 저는 이분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황금 타이밍이라고.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이 제품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받아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지를 저랑 미팅해서 빨리 내 멤버십을 확보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시는 게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할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라고. 본인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빨리 물건부터 받아서 저랑 명단 미팅부터 빨리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황금 타이밍을 계속 제가 좀 이렇게 푸시하면서 밀어넣는 거 이런 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눈을 꼭 맞추셔야 돼요. 눈을 절대 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고 내가 약간 내가 하는 얘기에 뭔가 거짓이 있다고 느끼면 얘기를 하다가도 자꾸 눈을 내리깔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을 자꾸 피하면 그 상대방도요 눈을 보면 다 알아요. 우리도 상대방 눈 보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눈을 피하시면 안 되고 그게 눈싸움에서 이기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고민하시면 안 되죠. 하셔서 저는 빨리 해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일단 담읍시다. 이런 얘기하고요. 저희가 잘하는 방법으로는 고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가서 집에까지 보내면 그냥 결국은 계속 고민만 하다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가셔야 되고 저도 그 다음 미팅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 담아봅시다. 그럼 파워매니저 했을 때 어느 정도 물건이 되는지 일단 결제는 안 할게요. 결제는 안 하는데 일단 담아보면 물건 진짜 얼마 안 돼요. 매니저는 정말 몇 세트 안 되거든요. 일단 담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세요. 보시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막 담아요. 그래서 물건을 다 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 630만 bpm 맞춰가지고 일단 막 다 담아요. 다 담아가지고 보세요. 근데 저희 주문하기 누르면 딱 정리돼서 뜨잖아요. 보세요. 이거 몇 개 안 되죠. 보세요. 디톡스. 솔직히 우리 하루에 2개 먹으면 한 달에 저희가 한 통에서 2통 먹어야 되는데 혼자 드실 거 아니고 남편도 드셔야 되고 주변에 엄마 있고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 월세 나가는 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 오픈했을 때 가게 오픈했을 때 오픈했다고 오픈 떡도 돌리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 이거 한다 이거 오픈했다라고 해서 디톡스 5번씩 돌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몇 통 넣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샴푸 다 쓰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쓰셔야 되죠. 운동하러 가면 거기도 놔두고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품 쓰셔야 되고 그렇게 담으면 몇 개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5명 정도만 전달하셔도 거기서 또 소개가 날 건데 매니저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실 때 이거 하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한테 전달할지 저랑 명단 미팅 합시다. 카드 뭐 쓰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할 때 그럼 일단 카드 뭐 쓰세요? 카드 제가 일단 할부부터 볼게요. 해가지고 딱 해요. 근데 주소 이거 집으로 받으셔도 되세요? 아니면 제가 저희 집으로 좀 받아놓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결제를 할 수 있게 그거를 그때 클로징을 웬만하면 하고 보내야 되거든요. 이때 눈 맞춤과 확신 전달이 되었을 때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계속 눈이 피해지거나 막 그렇게 되면 절대 거기서 아니요 저 생각해 볼게요. 카드도 안 되고 뭐 남편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이런 막 계속 그런 핑계들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남편 핑계 대고 카드 핑계 대고 애들 핑계대고 막 여러 가지 건강 핑계대고 핑계를 대시는 분들 뭐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시더라고요. 남편 몰래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말을 하시는 분한테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은 남편은 반대하지만 본인의 마음은 어떠시냐고 본인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게 맞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때는 피하지 못해요.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본인에 대한 확신? 그거는 반은 저한테 그냥 내려놓고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확신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그 포인트 황금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잘 도와줄 사람이라는 거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분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그 나의 확신을 전달하는 걸 미팅에서 계속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미팅을 할 때 특별히 뭘 가지고 가거나 막 그런 거는 없는데 그 보상 풀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 사람하고 눈 맞춤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나랑 하자 정말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들만 저는 계속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저를 믿고 하더라고요. 5번째, 명단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명단이 혹시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계세요? 저는 명단이 없어서 엄청 고민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거를 저의 오랜 친구들이나 저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굉장히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저는 말수가 없고 좀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는지 제가 있다가 갔는지도 모를 만큼 늘 들어주는 사람이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먼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카톡을 열었는데 크게 연락을 하거나 왜 주변에 아는 언니, 아는 동생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명단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명단을 찾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내 생각을 버리고 명단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명단을 적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연락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적어보자 라고 하면서 동네에 세탁소 아줌마도 적었고요. 그 편의점에 알바하는 그 낮 시간에 그 아줌마도 적었고요. 그 사람들 내가 전달할 거 아니니까 괜찮아. 마음 편하게 적어보자 라고 하면서 명단을 쭉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명단을 적어놓고 나중에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명단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럼 이 편의점 아줌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시급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인사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저 혼자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진짜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저 여기 편의점 자주 오는데 여기 동네 사는데 올 때마다 인상 너무 좋으셨어요. 뭐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죠. 뭐 인상이 좋을 게 어디 있어요. 맞죠? 마스크 쓰고 계산하는데.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 아르바이트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 여기 명함 하나 드리고 갈게요. 저 인셀덤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하는데 인상 너무 좋으셔가지고 요거 너무 핫해가지고 사람들 샘플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데 요거 피부 좋아하시는 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전달하려고 적었던 명단은 아니지만 정말 명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적었던 명단 중에서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이 사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제가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버리고 명단을 찾아내는 거를 계속 했고요.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애 정말 어렸을 때 3살 때 같이 어린이집 다녔는데 그 엄마는 이사 가고 없어. 놀이터에서 잠깐 인사 나눴던 엄마. 그래서 그 엄마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락하는 거죠. 누구 엄마 안녕하세요. 저 5년 전에 그 어린이집에 같이 다녔던 놀이터에서 한번 인사 나눈 적 있는데 기억하시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지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연락이 안 오든 저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든 일단 모르겠다. 연락해보자.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명단들은 제가 절대 연락할 수 없는 이 엄마 진짜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모르겠고 일단 연락해보자. 사람이고 피부가 있으면 관심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명단을 쭉 적으면서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명단들도 있었고요. 여기는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예전에 20대 때 저는 원래 전공은 사회복지를 해서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사회복지사 할 때 그 공익근무 요원들이 와요. 그 공익근무 요원이 오는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에 한 20살 정도 되는 공익근무 요원에 이제 그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누나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이제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한 7년 만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닿아가지고 뭘 하냐고 저한테 묻길래 만나자고 했어요. 얘도 이제 나이가 한 30대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머리가 이제 남자들은 다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사서 보타랩을 한 세트 사라고 했어. 나 이런 일 하는데 한 세트 사라고. 그러면서 이 동생을 통해서 그 뭐 사업을 카페를 한다고 하는 사장님을 제가 소개받게 된 거. 그래서 7년 만에 그렇게 예전에 알았던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미팅을 하러 갔다. 그러니까 정말 인연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생각을 버리고 명단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계속 미팅하는 거. 그리고 진짜 저는 명단이 너무 없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콜드였어요. 콜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명단 이게 문고리를 잡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이 명함을 들고 땀이 축축하게 젖어서 이게 막 알죠? 모서리가 막 이렇게 막 다 벌어지고 막 이게 우글우글해지는 거 알죠? 이게 막 땀에 젖어가지고 물에 젖으면 그래서 그 명함 한 장을 들고 2시간을 돌아다니고 그랬던 저였는데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했어요. 근데 요즘은 SNS를 잘 하시는 분들은 SNS로 명단이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SNS가 약했어요. 그래서
SNS는 범위가 넓지만 성과를 그 사람이 컨택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콜드는 들어가서 바로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 내 피부를 보여줄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목소리도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글 하나 뒤에 하나로 이렇게 띡 보내는 것보다는 더 성과가 빠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콜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은 다 콜드로 만나게 된 분들이고 저의 직대 점장님도 제가 콜드로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콜드를 통해서 떨렸지만 콜드를 했을 때 성과가 났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콜드를 많이 안 해요. 콜드를 하면 성과가 난다는 건 알지만 한 번 했는데 너무 에너지가 빠진다, 힘들다, 뭐 무섭다라는 이유로 콜드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번 가고 말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콜드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콜드를 할 거면 최소 5번은 그곳을 가셔야 돼요. 내가 한두 번 갔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콜드를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쭉 인셀덤이라는 걸 알려는 놓고 내가 거기를 멈췄는데 다른 사람이 콜드를 갔어요. 그러면 이 콜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은 3번째 인셀덤의 얘기를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매의 온도, 관심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안 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인셀덤데 하고 오는 사람이 이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뿌려놓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드할 때 절대 내가 5번 이상 그곳을 갈 거 아니면 가지 마라. 차라리 콜드 하지 말라고. 에너지만 빠진다고, 시간만 낭비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콜드할 때도 저는 풀세트 들고 다녔어요. 풀세트 들고 다니면서 멘트 많이 물어보시는데 별다른 멘트 없어요. 콜드 하실 때 그냥 뭐 미팅이 있거나 미팅 중간중간에 시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콜드는 여기 열려있는 매장, 내가 갈 수 있는 매장에 모든 사람을 다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명단을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게 콜드에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콜드를 하러 가서 명함을 일단 명함이나 뭐 저희 리플렛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만큼 제가 그냥 목표를 정해요. 아 지금 미팅하고 그 다음 미팅까지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럼 이 동네에 왔는 김에 그럼 여기를 한번 돌아볼까? 물론 가면 그 동네에 가면 미용실도 있고 뭐 네일샵도 있고 여러 가지 커피숍도 있고 샵들이 있잖아요. 옷가게도 있고 그럼 거기를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들고 가서 그냥 가가지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명함 하나 드리고 가도 될까요? 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 절대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정말 또 진짜 까칠하신 분들 같은 경우 됐어요 저 필요 없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필요 없어요 아 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네 사장님 바쁘시구나 네 그럼 제가 여기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명함 하나 올려놓고 갈게요. 한번 봐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오니까 그때 한번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다시 온다고 예고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 할 말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차갑게 대하고 뭐 대하든 그거에 별로 반응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나 때문에 엄청 기분 나쁠 일은 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인들 가게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아서 놀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콜드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명함 전달하는 그 정도의 콜드는 굉장히 깔끔하고 완전히 젠틀한 콜드더라고요. 와가지고 뭐 이것 좀 사라 저것 좀 사라 이것 좀 해달라 정말 진드기처럼 붙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예쁘게 딱 차려입고 반짝반짝하게 가서 이거 화장품 너무 좋은데 제가 체험시켜 드리려고요 라고 얘기하고 싫다고 하면 그냥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명함을 쭉 전달하고 오늘 어디에 갔다? 그 중에서 괜찮은 데를 적어놓는 거죠. 적어놓고 거기가 괜찮았다. 그러면 다시 거기 꼭 일이 없어도 그 콜드했던 매장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왔었는데 여기 동네에 제 고객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만나러 온 김에 사장님 지난번에 봤을 때 잠깐 뵀지만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 체험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혹시 인생 좀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봤다 할 수도 있고 못 들어봤다 할 수도 있고 써보셨어요? 써봤다 할 수도 있고 안 써봤다 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써봤다고 하면 역시 예쁜 분들은 다르시다. 뭐 들어는 봤는데 안 써봤다. 그러셨구나. 맞죠. 들어보셨죠. 요즘에 국민화 상품이
세트들이잖아요. 이거 1000만 세트가 팔렸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한 집 콜라 한 집 안 써본 집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사장님 혹시 피부 고민 없으세요? 이런 거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찮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눈치를 약간 보기도 하면서 묻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건조함이나 마스크 뾰루지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클렌징인데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진짜 유명한 효소 클렌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양도 많고 진짜 가성비 정말 좋은데 애기들도 쓸 수 있어서 저희 애도 같이 쓰고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그거 고민 있으시니까 요거 샘플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들고 와서 좀 전해드릴게요. 사장님 고민을 미리 알았으면 제가 미리 들고 왔을 건데 해서 다음 주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의 만남을 어쨌든 5번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갔는데 3번, 4번 갔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영 별로고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콜도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보석 찾는다고 생각하고 다녀요. 내가 너를 면접 본다고. 그 사람들은 내가 자기한테 뭔가를 팔러 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인상을 보고 아 저 사람 인상 괜찮네. 아 여긴 다시는 안 와도 되겠네. 내 에너지 굳이 여기서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저는 찾는다고 면접 보러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콜드를 다니기 시작을 했더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갑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너한테 돈 이만큼 벌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그만큼 자격이 되는지 난 너 면접 보러 왔어. 라는 거 그런 갑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사람들이 콜드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별로 굽신굽신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단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뭐 집에서 요즘 자가격리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팀에도 지금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SNS로 DM 보내서 콜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2건 정도의 샘플을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실제로 파트너로 등록이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샘플을 써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명단을 계속해서 리셋해서 찾아내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간 몇 시쯤 됐어요? 49분이요. 네, 많이 됐네요. 시스템 참여 얼마나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 미팅, 허브 교육, 본부 교육, 세미나 초대, 보상, 제품 공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스스로 본부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과 개인 시스템 같이 양 날개가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거를 나의 언어로 표현하고 비교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강의를 듣는데 저 그거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매니저님 그러면 그거 본인이 설명하실 수 있냐고. 본인이 그 점장님의 강의가 좋았고 안 좋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본인의 언어로 다 이해해서 상대방한테 막힘없이 다 풀 수 있냐고. 그때까지 들으시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 노트를 집에서 한 권씩 이상씩을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보상을 계속 풀었어요. 이렇게 내가 직접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이제 진짜 아는 거고요. 그리고 7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리크루팅하면 좋을까요? 저는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는데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설득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되고 저거 하고 자자 물론 좋은데 정말 막 저렇게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진짜 생각이 없는데 제가 들어도 저 사람은 전혀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저 사람 인맥도 많고 돈도 있고 잘 꾸미고 하니까 진짜 잘할 것 같으면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냥 안 하려는 사람 설득하지 말고요. 일단 패스하세요. 버리는 건 아닌데 제일 뒤로 밑으로 그냥 밀어 넣으시고요. 나랑 생각이 같고 니즈가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을 컨택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절대 설득하는데 내 에너지를 빼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냥 저런 사람은 뒤로 일단 패스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사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 순서가 또 돌아오거든요. 그럼 또 그때 가서 컨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미 이뤄낸 성과를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요. 내 성과를 낸 걸 보고 나한테 또 딸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면 제품 체험 8번째 저는 제품 체험을 계속 돌렸는데 제품 체험을 얼마나 해주셨는지 제품이요 영업사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요. 제가 15세트를 묶어서 15세트를 돌렸는데 거기에서 10명의
매니저가 저한테 나왔거든요. 파워 매니저, 매니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그 10명의 그분들을 리크루팅 할 때까지 가서 발라주고 뭘 하고 했는 게 아니라 제품을 풀세트를 그냥 돌렸어요. 풀세트를 드리고 써보라고. 써보시고 진짜 별로면 저한테 돌려주세요. 어차피 저는 샘플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샘플 안 나오거든요. 샘플링 하려면 어차피 새 거 뜯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 거 뜯어야 되는데 마침 잘 만났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샘플 이거 그냥 써보고 별로면 나한테 줘. 그럼 난 그걸로 어차피 샘플링 하면 되니까. 난 많이 쓰니까 괜찮아. 하고 풀세트를 이렇게 계속 줬고요. 지금 이렇게 샘플링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풀세트로 돌렸고, 괜찮으면 나한테 한 세트 결제해줘. 한 세트 결제하러 만났을 때 그냥 한 세트만 결제하지 말고 매니저 파워 매니저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나랑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제품 오면 나한테 그냥 그 한 세트 돌려주면 돼. 그거 네가 계속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돌렸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샘플링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인스타나 이렇게 만나셨던 분들은 멀리 계신 지역에는 또 이렇게 풀 세트로 전달을 하기가 저도 좀 부담스러운,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샘플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2~3명은 체험이 돌아가도록 하셔야 여기에서 쓰고 뭐 먹튀하는 사람도 사실 있고요. 저도 그런 분들 있어요. 있고 반응이 좋은 분들,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하나가 유통이 되든 판권이 들어오든 제품이 저희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성공 로드맵을 제가 적어봤는데, 꿈, 목표 설정, 확신, 실행, 리드 요 5가지가 진짜 목표 설정은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대리점을 반드시 언제까지 가겠다라는 걸 목표를 설정해 놓으세요. 제가 40일을 저렇게 보내고 났는데 제 기억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때 8월에 여름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더웠는데 더웠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미팅을 갔다가 차에 딱 타면 어땠냐면 하루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근데 그 미팅에서 어쨌든 가면 시키긴 시켜야 되니까 시켜놨는데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자꾸 가고 싶고 하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마셔가지고 시켜놓고 한 모금 마시고 얘기하고 들고 오면 그 앞에 미팅에서 가지고 왔던 아메리카노가 컵홀더에 2개가 꽂혀있어요. 그럼 이제 얼음이 녹았잖아요. 그럼 버리고 또 새 거 꽂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또 시켜. 그리고 미팅 끝나고 또 오면 또 컵홀더에 또 꽂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메리카노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5잔씩 마시면서 밤 11시, 12시쯤 되면 배가 좀 고픈데 밥을 먹었나?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40일을 정신없이 보냈고, 그때 12시에 그렇게 딱 집에 들어와서 그 모든 거 명단도 정리하고 나면 그때 뭐 좀 먹고, 그때부터 SNS는 이제 초록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새벽 3시 정도까지 그 SNS DM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잠을 잤던, 그렇게 40일을 초집중. 근데 그게 40일의 단기간에 초집중이었으니까 저도 했지, 4년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움직이고 하는 행동인데 공짜가 절대로 없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절대로 없고요. 반드시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 할머니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할머니가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세요. 이름이 운전면허증을 959전 960기, 그러니까 959번을 시험을 치셔가지고 960번째 운전면허증을 따신 분이, 이름도 차사순이에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 할머니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은데, 실제로 이 할머니가 뉴스 기사도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959전 960기 차산순 할머니의 좌충우돌 운전기라고 해가지고 할머니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960차를 도전 끝에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따내서 959전 960기 신화를 쓴 차사순 할머니인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이 나이에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했냐를 물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트럭을 하나, 작은 트럭을 몰면서 거기다가 야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용돈을 벌어 쓰는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만약 이 할머니가 인셀덤을 하셨으면 이분이 이제 여기서 1억을 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안 그래요.
이런 집념과 끈질 기구면 이 할머니 인셀점 하셨으면 여기서 월 1억 보셨을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저는 그 생각해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정말 이렇게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막 되게 또 용기도 많이 얻고 막 이러거든요. 저도 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제 2020년 8월에 시작을 하고 작년 6월에 저희가 또 막 한번 조직이 흔들리면서 그런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걸 겪었을 때 많이 흔들렸어요. 저를 떠났던 분들도 계셨고 제 조직도 많이 흔들렸고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렇게 저와 함께 해주는 제가 최고라고 얘기해주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믿고도 해주는 저희 팀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팀들을 위한 선물로 작은 오피스텔 저희 팀만의 공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밖에서 늘 구두 신고 다니시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밖에 사람 만나면서 커피값 쓰고 바깥 나가고 막 그러는데 아직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구두도 좀 벗고 따뜻하게 보일러 켜고 와서 좀 등도 찢고 좀 편안하게 여기 안에서 오시면 따뜻한 물 나오니까 체험하시는 분들 오셔서 머리도 감으실 수 있게 안에 이제 보타리도 다 해놓고 샤워도 다 해보시라고 슈아멜도 체험해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지만 소중한 저희 팀만의 이런 오피스텔을 제가 하나를 이제 그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했는데 12월 말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로 이렇게 팀들과 해서 실제로 여기서 저희 밤새 보일러 틀어놓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수다도 떨고 우리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이런 공간을 또 제가 이렇게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 2020년 8월에 그때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뭔가 부동산에 투자를 남편이랑 했는데 자기는 투자해가지고 3억이라는 빚을 한 번도 가져오지 못한 돈을 빚으로 먼저 제가 이제 그런 돈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제가 7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한테 너무 컸어요. 이 빚을 지고 내가 또 700만 원을 또 썼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져 있을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결단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 1년간 열심히 빚을 많이 갚았어요. 갚고 이제 올 1월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1년씩 정기 예금하는 거 있잖아요. 1년마다 만기되는 거. 그 예금을 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매달 들어서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만기가 되고 또 2월이 되면 만기가 되는 이런 정기 예금을 시작을 하면서 1월에 1,500만 원, 매달 1,500만 원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단하고 이번 달에는 저희 남편은 지금 여기 넣고 홍콩의 주재원으로 그래서 저희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혼자서 지내면서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남편의 이름으로 3월 말에 은행은 되게 바쁘거든요, 마일이.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이 보내고 있을 때 여기 딱 남편 이름으로 1,400만 원을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딱 보냈더니 갑자기 하트가 막 날아오고 너무 힘이 난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 제 거예요. 이름만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건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제가 매달 이렇게 1,5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이제는 저금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두려웠고 그때 당시에 가진 게 하나도 없었고 빚만 가지고 있었고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줌마였어요. 그랬는데 진짜 내가 해내야겠다. 해보자라는 그냥 그렇게 딱 부딪혔을 때 해낼 수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저희 팀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 좀 길었네요. 끝까지 잘 경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목표 4월에 저희 진 레디언송으로 또 한 번 완전 성장하시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좋은 결과를 다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